살살 돌아눕는 게 가장 좀 힘들다, 그죠? 예, 살살 내리고. 아파요.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돌아 누울 때 조금 아프셨잖아요. 조금 느낌이 어떤. 돌아 누울 때 안 아프세요? 그렇지? 괜찮아요? 예. 불편함이 언제 이렇게 발현이 되셨죠? 그러다가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차에서 내리는데 딱 뛰니까 엄청 아파가지고 힘이 다 풀려서 쓰러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7월 중순 말쯤에 운동을 하다가 운동은 혹시 어떤 운동 하셨어요? 헬스 아, 네, 헬스 하시다가. 네네. 하다가 이제 헬스는 혹시 어떤 동작 하시다가 데드리프트 중량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제가 허리 쪽에 그렇게 시술을 하고 나서 한 4개월, 3, 4개월 됐네요. 이제 병원 MRI 찍고 하니까 터지기 직전. 터지기 직전이라고 진단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이제 왼쪽 다리 감각이 없고 주사를 계속 맞고 해가지고 주사? 그러면 신경성형술하고 좀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할 때는 좀 괜찮으셨네요. 지금 저번 주에도 또 신경 차단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시술을 하든지 MRI 결과로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자 이거였는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이거는 부상입니다. 일단은 부상을 입은 겁니다. 내 몸이 구조적으로 부상을 입었을 때는 당연히 통증도 동반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의학적인 처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부상을 왜 입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무거운 무게를 들어서 또 이건 또 무책임한 발언인 거죠. 지금까지 했던 운동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내 신체적인 컨디션이 있었을 거고 내가 데드리프트 하기에 최적화되지 않은 신체 컨디션과 그런 기능들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날은 괜찮다가 유독 그날 이렇게 부상을 당했는데 결국은 이런 통증 처치, 나아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병원 치료를 당연히 계속 받아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괜찮아졌다고 하면 결국은 우린 또다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균형과 기능들을 되찾아주지 않으면 또다시 부상을 당할 확률이 사실상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봐드릴 거는 일단은 뭐 통증이 편해지면 너무 좋죠. 이게 단순히 신경손상, 디스크만의 어떤 통증만은 아니었구나라고 우리가 체크는 해놓을 수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내 몸의 균형이 어디로 조금 망가져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다시 운동을 복귀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들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조금 잘 도와드릴 거고 그러한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하는 와중 속에서 움직임이 편해지는 것들이 보인다면 엄청 저희한테는 희소식입니다. 그렇죠? 고관절이 거의 그냥 굳어있다 못해 그냥 그 정도거든요. 일단은 제가 평가를 할 건데 하면서 통증이 느껴지시면 말씀해 주세요. 젠틀하게 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허리 이슈가 있으면 이 테스트가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천천히 지금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저항이 느껴지거든요. 좀 예민하게 평가를 하면 통증은 없습니다. 통증은 없으시죠. 원래는 우리가 여기 70도까지 가는 것들을 가동성을 목표로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가 끝범위 제가 저항이 좀 느껴지고요. 통증 없습니다. 통증 없으시죠? 자, 이 테스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내가 골반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햄스트링이 짧고 뭐가 짧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이 70도 각도까지 들어 올려야지만이 나는 고관절의 적절한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데드리프트 할 때 필요한 가동 범위가 이 70도거든요. 그러한 가동 범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부하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꼬리뼈 위쪽이나 허리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 쪽 다 다리 들어 올리기 테스트에서는 가동성 저하를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다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지 안 다친 사람이었으면 안 아픈 사람이었으면 제가 이런 거친 표현을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힘 풀고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내 회전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편이시고
오히려 외회전이 엄청 뻣뻣하죠. 외회전이. 제 양반다리가 안 들어가요. 양반다리도 좀 잘 안 되시고. 거의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잘 안 나오는 것들이 무릎 펴고 다리 들어 올리기. 그리고 요런 거는 괜찮아요. 오케이, 요런 거는 괜찮고. 그리고 다리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기.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나오는 타입이시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긴 한데 우리가 옆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쵸. 들 때가 아파가지고. 들 때 앞으로 천천히 해. 준비 천천히. 그치. 이것도 혹시 불편하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 다리가 이 뒤쪽으로 쫙쫙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릎이 이 아래로 쫙쫙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뒤쪽으로도 안 오고 아래로도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고객님이 아까 표현하셨던 골반이 엄청 뻣뻣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표현해 주신 게 여기서 좀 나오는 거죠. 다리를 뒤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데드리프트 일어날 때, 스쿼트 일어날 때, 걸을 때 다리를 우리가 이렇게 뒤로 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허리로 계속 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쪽으로 한번 넣어주시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이쪽은 부상당한 쪽이기 때문에 혹시나 아프시면 말씀해 주시고, 왼쪽은 이미 여기서 가지 말라고 잡거든요. 여기서 더 가게 되면 허리를 밀어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릎도 바닥으로 안 떨어지죠. 살살 돌아눕는 게 가장 좀 힘들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일단 우리가 지금 잘 안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을 한번 편하게 좀 만들어 보긴 할 거거든요. 그리고 공을 우리가 허벅지 안쪽에 살짝 끼워 드릴게요. 살짝만. 오케이. 그리고 발은 우리가 11자로 이렇게 살짝 세팅해 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발 전체적으로 잘 눌러주시고, 밀라고요? 그렇죠. 살짝만 이렇게 살짝 미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 안쪽 있죠. 안쪽도 이렇게 살짝 잘 눌러주시고. 오케이. 그럼 공을 약간 조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우리 햄스트링 컬 하듯이 누른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만 당기면, 그러면 꼬리뼈를 우리가 살짝 하늘로 들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그대로 유지. 좋아요. 그럼 어디 힘이 들어와야 되냐? 허벅지 뒤쪽에 약간 힘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쪽 있죠. 그때 힘이 약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발을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힘을 썼더니 엉덩이가 살짝 들리면서 햄스트링이랑 내전근에 힘이 살짝 들어오게끔. 오케이. 이 상태에서 통증 없어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우리 갈비뼈가 이렇게 살짝 있죠. 자, 한숨 쉬듯이 하면 갈비뼈를 아래로 살짝 가라앉히면서 등 허리가 바닥에 쫙 가라앉을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젠틀하게 코로 호흡을 살짝 마셔주시고, 뱉을 때는 한숨 쉬듯이 후보다는 하가 좋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호흡은 들이마실 때 한 4초 정도, 뱉을 때도 한 4초 정도, 이렇게 3번만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그렇지. 그리고 호흡 마실 때는 입을 닫고 마시면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오케이. 몸의 긴장 다 풀고 공도 빼드릴게요. 살짝 휴식. 이러한 과정을 왜 거치냐면, 자, 옆에서 저를 살짝 보면 우리가 체중이 지금 앞쪽으로 많이 밀려 있거든요. 소위 많이 꺾여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제 허리 한번 만져보실까요? 이렇게 되면 허리 긴장도가 많이 없죠. 근데 체중이 계속 앞쪽으로 계속 이렇게 꽂히다 보면 허리가 이렇게 날이 서거든요. 이게 고관절의 가동성 저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벤치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 턱걸이, 스쿼트, 데드리프트 모든 동작에서 우리가 중량을 좀 다루시는 분들이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골반과 허리를 전방경사 신전시켜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생활하거나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가동성의 저하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근육들은 죄가 없다는 거죠. 관절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면 근육들은 불편하고 타이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뭐냐? 체중을 우리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뒤꿈치로 체중을 계속 이동을 시키고, 그때 쓰이는 애들이 햄스트링 이런 애들이라는 거고, 내전근 이런 애들이라는 거고, 그리고 호흡을 뱉을 때 갈비뼈를 깔아앉잖아요. 그때 우리 여기 옆구리 근육, 복사근 이런 애들이라는 거고, 이런 애들이 내가 이렇게 돼 있는 체중을 편안하게 중립 포지션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숨쉬기도 원활하고 근육도 부들부들하고 고관절 가동성도 부들부들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스트레칭 이렇게 하면 그 평생에도 안 먹힙니다. 근육은 쫄병이기 때문에 대장인 관절을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살짝. 그러면 이게 기초 운동이자 지금 고객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재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내드리면 이것들을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자, 발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꾹꾹 잘 누를 거고, 공 살짝 조을 거고, 힘은 10점 만점에 3점.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당기면 골반을 한 1, 2cm 정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약간 요 느낌이죠. 그죠? 오케이. 그럼 햄스트링 뒤쪽에 힘 들어올 거고, 사타구니 안쪽 내전근에 힘 들어올 거고, 그 다음 한 가지 근육 더 참여시켜야 되죠. 뱉으면서 옆구리 복사근 근육, 걔들이 갈비뼈를 살짝 깔아앉혀 줍니다. 그리고 젠틀하게 마시고, 마실 때는 그쵸, 마실 때는 이 갈비뼈가 그냥 좌우로 확장된다는 느낌으로, 그쵸, 마실 때는 확장되고 뱉을 때는 깔아앉아지고. 좋으세요. 이렇게 해야 비로소 앞쪽으로 박혀있는 체중을 뒤쪽으로 가져오게 되고 등 허리가 타이트해지고 불편했던 것들이 편안해집니다. 이때 발 지지는 너무 잘 하고 계시고요. 그쵸? 이처럼 호흡은 7번 정도 반복하실 거고 2번만 더 해보실게요. 다시. 그렇죠. 그래서 골반은 이처럼 항상 90도, 무릎 90도 자세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 마실 때 우리 갈비뼈가 좌우로 팽창된 느낌으로 마시고, 뱉을 때는 오히려 깔아앉는 느낌. 동작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골반이 좀 풀렸는지를 제가 다시 재평가를 한번 할 거거든요. 힘 다 빼주시면 되고. 그럼 일단 여기에서 저항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좀 시도했을 때는 여기에서부터 30도에서부터 좀 저항감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우리 살짝 올렸을 때 여기에서 저항감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각도가 우리가 15도, 20도가 스트레칭을 안 했는데도 골반이 이렇게 내가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평가해 볼게요. 왼쪽도 우리가 요 구간에서 우리가 저항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일단 부드럽게 뚫고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저항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왼쪽도 지금 10도에서 15도는 저 호흡과 저 운동을 통해서 나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관절의 가동성이 확 증가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뭔가 다른 운동들을 했다면 스트레스가 좀 덜 받았겠죠. 그래서 방금 했던 운동에서는 우리가 무릎 펴고 다리 들어 올리는 그런 류의 운동 있죠. 그런 류의 움직임들이 회복이 좀 잘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옆으로 한번 다시 누워 보실까요? 돌아 누울 때 혹시 많이 불편하세요? 다리 뒤로 보내는 것들은 변화가 있는지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 저항이 느껴지거든요. 처음 했을 때는 우리가 요 구간에서 이미 저항이 좀 많이 느껴졌고, 지금은 요 구간에서 저항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무릎도 뭔가 아래로 떨어지는 좀 탄성이 생겼죠.
그것 자체가 지금 골반의 가동성이 좋아지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네네.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평가해 보실게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운동으로 일단 우리 골반들이 좀 부드러워진다는 걸 일단 확인을 했고요. 우리 밑에 골반에 제가 요렇게 딱 꽂을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골반에 살짝 꽂아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끝. 자, 그 상태로 우리 아까 호흡 배우셨잖아요. 호흡. 제가 그냥 이쪽 골반을 그냥 살짝 이렇게 누르고 있을 거고, 그냥 우리는 입으로 길게 4초 동안 뱉고, 그리고 코로 아까 갈비뼈를 좌우로 팽창한다는 느낌. 맞아요. 갈비뼈 좌우 팽창. 세 번만 더. 그렇죠. 마시고. 힘 완전 빼셔야 됩니다. 그렇죠. 골반 힘 완전 빼셔야 돼요. 지금 왼쪽이시잖아요. 그렇죠? 왼쪽 골반 뒤쪽인데 결국 허리에서 신경 타고 내려와가지고 결국 이 공간으로 뚫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다리뼈로 해가지고. 그럼 결국 지금 우리 골반이 이렇게 꽉 잡혀있어요. 이렇게. 꽉 잡혀있게 되면 어쨌든 골반 밑쪽 하단이 이렇게 타이트해지거든요. 타이트. 그러면 결국 신경이 내려가죠. 신경이 내려가면 이 신경에 대한 압박을 제공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실제적으로 얘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거는 누구도 이제 확정할 수 없는 건데, 결국 지금 하는 과정들은 이렇게 꽉 잡혀있는 애들을 밑에 수건 깔고 위에를 제가 눌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누르고 있으면 이 공간이 열립니다. 결국 근육을 스트레칭 해도 되고 근육을 마사지 해도 되지만 뼈의 위치가 안 변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근데 숨쉬기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숨쉬기를 건들면 우리 인간의 생존 욕구를 건드는 거거든요. 우리 숨을 참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듯이 제일 원초적인 걸 건들면 근육들은 알아서 해처모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엄청 낮은 단계에서 운동들을 많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골반에 긴장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변화를 조금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누르면 수동적으로 얘는 딱 열립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제가 살짝 골반을 압박하고, 그럼 우리가 배웠던 호흡을 일단 호흡은 먼저 뱉는 게 순서입니다. 비워내고 마실 때는 갈비뼈 좌우가 확장된다는 느낌으로 젠틀하게 마셔주고, 한숨 쉬듯이 코로 들이마실 때는 숨소리가 아무한테도 안 들려야 됩니다. 뱉을 때는 숨소리가 좀 크게 들리게, 마실 때는 아무한테도 안 들리게. 그럼 호흡이 차곡차곡 우리 몸 공간을 채울 겁니다. 그리고 다리 힘 빼고 평가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뻣뻣했던 골반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내가 데드리프트를 했다면 안 다쳤겠죠. 사실 지금보다 더 갈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허리 안 꺾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 범위를 요 정도까지, 이게 정상 범위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무릎이 우리 아래 좀 많이 떨어져야 되긴 한데, 지금 이제 첫 단계에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욕심이겠죠. 처음에는 여기에서 불편했던 게 여기까지 풀렸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요 정도까지 부드럽게 갈 수 있다. 그럼 반대쪽은 평가를 안 해봐도 이게 무조건 좋아져 있을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평가해 볼게요. 빼고. 그럼 여기서 저항 느껴지거든요. 그럼 70도까지 가기 위해서 10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두 가지 운동만에 그냥 10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표현해 주신 게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다, 뻣뻣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근육을 어떻게 조질라고 다른 내 몸에 좋은 운동들을 막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몸에 깊숙한 곳부터, 가장 필요한 것부터 차곡차곡 풀어내면 이렇게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나의 가동성들은 계속 찾아올 수 있거든요. 요 구간에 저항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왼쪽도 우리가 엄청 많이 풀렸죠. 그리고 제가 무릎을 살짝 굽혀서 이렇게 그럼 무릎 굽히고 가는 이 가동성도 엄청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그럼 실제로 내가 차에서 운전을 한다. 그럼 적어도 어느 정도 각도가 나와야 되냐면 최소한 이 정도 각도는 나와야 돼요. 부드럽게. 그렇게 앉을 때 내가 허리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면서 부드러운 골반의 가동성으로 앉아 있는 거겠죠. 오른쪽도 이 정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 바깥으로 돌리는 게 조금 많이 편해지셨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돌리는 건 더 편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돌리기 그리고 바깥으로 돌리기, 이런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지금 가동성 양쪽 다 좋아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리를 막 쓸 때, 걸을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이 다리에서 안쪽으로 돌리고 바깥쪽으로 돌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회전이. 근데 처음처럼 그런 회전이 좀 잘 안 나고 편향되어 있으면 한쪽으로 계속해서 내 가동성이 계속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도 다시 한 번만 평가해 볼게요. 천천히. 왼쪽도 우리가 이 바깥으로 돌리는 것들, 그리고 안쪽으로 돌리는 것들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반이 뻣뻣하다, 골반의 가동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원래 가야 될 위치로 관절을 옮겨 놓고, 그러면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들은 알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 폼롤러를 이 허벅지 뒤쪽 있죠, 여기 살짝 넣어 드릴 텐데요. 다리를 들어 올려야 돼서 잠시만요. 이렇게 해놓고 이 공간으로 제가 이렇게 쏙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쵸. 그리고 이쪽 손도 이렇게 딱 세팅할 거고, 아까처럼 목 뒤에 요 베개 하나 받쳐드릴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리를 우리가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좀 쓰기 때문에, 그죠? 다리를 좀 11자로 이렇게 살짝 세팅해 줄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 벽에 발을 대고 골반을 살짝 띄웠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허벅지를 아래로 누르면서 우리 골반을 하늘로 이렇게 살짝만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오케이. 힘은 10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엄청 젠틀한 느낌이에요. 이 정도. 그치. 그럼 골반이 이렇게 꺾여 있던 게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렇게 그 상태로 유지. 그치.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호흡을 마시면서 이쪽 무릎을 살짝만 펴세요. 호흡 마시고 하 하면서 굽혀주고, 불편 없는 범위까지 한번 펴시면 돼요. 호흡 마시면서 폈다가, 그쵸. 하. 그래서 지금 왼쪽은 우리가 뒷벅지를 쓰고 있고요, 오른쪽은 오히려 좀 앞벅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좀 틀어진 것들을 조금씩 움직이게 해서 미세한 움직임을 좀 회복시켜주는 중입니다. 그치? 우리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통증이나 불안감 때문에 골반이 꽉 잠기거든요. 이러한 미세한 움직임부터 안쪽부터 차곡차곡 우리가 좀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치?
좋아요. 호흡 2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 동작의 포인트는 우리가 이쪽 다리는 허벅지를 계속 누르고 있고, 우리 골반을 앞쪽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을 뒤쪽으로 조금 데리고 들어오고, 그죠? 이 상태를 딱 세팅해 놓고 이쪽 다리를 내가 무릎을 폈다 굽혔다 하는 거죠. 그럼 골반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꽉 잠겨 있죠. 잠겨 있으면 이 회전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시트에 앉는다든지 이런 동작에서 골반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꽉 잠겨 있다 보니까 엄청 뻣뻣하죠. 그러니까 진짜 허리 다친 사람처럼, 허리를 안 다쳐도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허리 다친 사람처럼 걸어요. 이렇게. 근데 부드럽게 우리가 회전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그 미세한 움직임들을 조금 찾아주는 운동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잘 된 후에 우리가 다른 운동들을 넘어가면 가장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무릎 뒤쪽을 잡아주시고, 오케이. 왼쪽 허벅지는 바닥을 누르면서 골반 꺾인 거 뒤쪽으로 살짝 찾아와 주시고, 그럼 엉덩이가 들릴랑 말랑 하겠죠. 그래서 호흡 마시면서 무릎 살짝 폈다가, 그렇죠. 그리고 호흡 뱉으면서 오, 좋으세요. 다시 마시고 뱉고, 그렇죠. 호흡은 5번까지만 할 거고 젠틀하게. 일단 내가 언제 어디서든 집에서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일단 진행해 봤고, 이거는 사실상은 정말 낮은 단계의 어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사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내 뻣뻣했던 골반이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지 한 번만 살짝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일단은 우리가 5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아까보다 전보다 또 부드러워졌거든요,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그리고 무릎 굽히고. 그럼 이건 엄청 많이 부드러워졌죠, 그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왼쪽이 좀 편해졌죠. 결국은 골반에서 막 굳어 있고 긴장되어 있는 것들이 굳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더 많은 힘을 써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골반이 막 부들부들해진 상태, 그럼 회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도 오른쪽이 부드러워졌는데 왼쪽 우리 아팠던 쪽이 좀 편해졌다, 이런 반응들이 골반의 어떤 교대적인 움직임, 부드러움에 연관이 사실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이거는 지금 양쪽에 덮여있는 긴장들을 좀 풀어주는 기초 운동들이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어떤 게 보이냐면 내 몸에 비대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양쪽에 덮여있기 때문에 비대칭이 잘 안 보여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양쪽에 뭔가를 하고 둘 다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제가 제공해 드리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숙제도 잘 해오시고 내가 스스로 한두 번 좀 해오시면 이 정도는 평상의 부드러움을 계속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각도도 양쪽 다르고 기능도 양쪽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비대칭을 교정하는 운동들을 적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어떤 스트레칭, 어떤 운동, 어떤 비대칭 이런 거 제공해드리면 이 아무것도 안 먹혀요. 가는 것들은 오른쪽보다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깥으로 돌리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회전들이 풀리죠. 안쪽으로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는 게, 이런 것들이 계속 부드러워지면 좀 풀리죠. 조금 많이 풀리죠. 그쵸, 많이 풀리죠. 결국 이런 다리에서 회전이 계속 잘 일어난다는 건 골반의 긴장이 지금 많이 풀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뭐 어떠한 뭐 기초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비대칭 운동을 한다든지 진짜 허리에 관련된 재활 운동을 내가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무것도 진행 안 된 상태에서 하면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 통증이 이러한 뻣뻣함과 관련이 있다라고는 이제 확신해서 말씀을 못 드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동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잘 갖춰진 내 몸의 관리 방법들을 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쪽 다리를 이렇게 살짝 올릴 겁니다. 그리고
플랭크 자세로 이렇게 딱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이 자세부터 살짝 한번 도전해 보실게요. 이렇게 네모 박스를 일단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쪽 무릎을 이쪽으로 크로스오버 넘겨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다리가 살짝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오케이.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손바닥 하늘 하면서 바닥으로 오케이. 요 정도만 했을 때 여기 스트레칭 된 느낌 있으세요? 예. 일단 시원한 느낌? 오케이. 그러면 팔꿈치를 좀 좁혀 볼게요. 그 손바닥 하늘 이렇게. 그리고 플랭크 자세처럼 등을 살짝만 이렇게 밀어내시고 목은 편안하게. 오케이. 됐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배웠던 호흡 있죠? 뱉고 마시고. 일단 1단계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칭은 항상 30초 정도는 진행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혹시 좀 계속 당기는 느낌 있으신가요? 좀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가 엉덩이를 살짝 앉는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더 가면 혹시 더 당기실까요? 네. 오케이. 그리고 엉덩이 간 만큼 땅 따먹기처럼 팔꿈치도 무릎 쪽으로 좀 당겨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 강도는 혹시 어떠세요? 견딜만 하세요? 그러면 이쪽 다리를 조금만 멀리 배치할게요. 오케이. 지금은 좀 어떠세요? 시원해요. 오케이. 오늘은 요 정도 범위까지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호흡 우리 반복하실게요. 그쵸? 팔은 비교적 11자로 이렇게 딱 세팅해 주시면 가장 좋고, 등은 날개뼈를 바닥으로 밀어서 계속 하늘로 밀어 주시는 것들이 좋고요. 그럼 등과 허리도 이렇게 우리가 이완하면서, 골반도 이완하면서 일석이조의 자세거든요. 그쵸? 호흡을 뱉고 마시고 하면서 결국 이쪽에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기 신경들이 우리가 참 많이 지나가긴 하죠. 그 공간을 열었을 때 내 허리 컨디션이 편해지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등 조금 더 밀어내고 조금만 더 적용해 볼게요. 괜찮으세요? 아까보다 훨씬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좀 움직이려 살짝 아팠는데 안 아파요. 엉덩이 힙 브릿지로 원래 살짝 들 때 바로 증상이 좀 느껴졌는데 아팠는데 통증이 있어요. 안 아파요 지금. 지금은 안 아프시고. 그러면 모든 건 이제 100% 확답은 지으면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작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왜냐면 어쨌든 그 밑으로 가는 그 공간 자체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요게 왼쪽이죠. 이 공간을 그냥 열어준 거거든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열어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밑으로는 우리가 신경이 많이 지나간다고 했었죠. 그냥 꽉 잡혀 있으면 결국은 이 신경이 다리 바깥으로 타고 종아리로도 가고 발바닥으로도 가고 발가락으로 가고 정강이 앞쪽으로도 가고 결국 여기가 메카거든요.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메카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꽉 잡혀 있고 공간이 협소해져 있으면 수도꼭지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수도꼭지를 좀 열어줬다. 열어줬을 때 실제로 내 움직임이 편해지는지 한번 보자 라는 취지로 제가 이 스트레칭 자세를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오케이. 통증 구간 덜해요? 네, 오케이. 아까보다 통증이 덜해요. 오케이. 일단은 이 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오케이. 자, 이 스트레칭 동작 굉장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왜냐면 제가 또 영상을 드려야지 또 혼자서 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러 번 제가 좀 하는 거예요. 일단은 차근차근 우리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무릎에 아까랑은 좀 다르게 수건을 하나 올릴게요. 오케이. 수건을 올리고 이렇게 네모 박스를 만든 상태에서 팔꿈치부터 이렇게 살짝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을 이렇게 중립으로 만들어 놓고 등도 이렇게 플랭크 자세 잘 밀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팔꿈치 있죠. 팔꿈치는 좀 무릎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팔이 이 어깨선 위로 안 넘어가죠. 팔이 마치 밑에 있는 느낌이죠. 딱 좋으시고요. 그 상태로 이쪽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다리를 살짝만 돌려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공간으로 이쪽 다리를 살짝만 올려 보시죠. 오케이, 요 정도. 자,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여기 당김 정도가 혹시 어떠세요? 당기는 생각보다 덜 당기는 것 같아요. 덜 당기죠. 그럴 때는 이쪽 다리 있죠. 이쪽 다리만 살짝 뒤쪽으로 밀어주면 지금은 좀 어떠세요? 당기시죠? 오케이, 그대로 유지. 당기는 느낌이 너무 과한 거는 좋지 않고요. 한 10점 만점에 한 5, 6점 정도 당기면 딱 좋습니다. 7점 되는 것 같아요. 지금 7점? 오케이. 그래도 불편하지 않으시죠? 아, 시원해요. 그럼 여기에서 딱 유지할게요. 그러면 등 잘 밀어냈고 등과 허리 이렇게 둥글게 좀 이완된 자세에서, 그죠? 스트레칭 걸어놨고, 그럼 뒤쪽에 있는 골반으로 계속 열고 있죠. 이쪽이 메카라고 했죠. 신경이 지나가고 다리, 정강이 앞쪽,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들 다 지나가는 메카, 이 공간을 우리가 지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호흡이랑 같이 해야겠죠. 호흡 100기 마시고, 그렇지. 호흡 뱉을 때 우리 등을 조금 더 밀어주는 느낌. 그리고 호흡 뱉을 때 등 밀어주면서 갈비뼈 살짝 더 닫아주는 느낌. 그렇죠? 여기 스트레칭 여전히 느껴지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골반 뒤쪽 공간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호흡을 젠틀하게 10번 정도 진행했다고 하면 당기는 느낌이 아까보다 조금 줄어드셨나요? 오케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제 살짝 스트레칭 종료.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불편했던 동작, 무릎 살짝 굽히고 엉덩이 들기 한 3번 정도만 해보시죠. 살살 내리고. 괜찮으세요? 그리고 우리 돌아 누울 때 조금 아프셨잖아요. 돌아 눕는 것도 그냥 젠틀하게 한 번만 체크. 조금 느낌이 어떤. 돌아 누울 때 안 아프세요? 그렇지? 괜찮아요? 네. 이 정도 컨디션만 돼도 좀 너무 좋죠. 평소에서 괜찮으시겠죠? 이것도 좀 괜찮으시고? 오케이. 내가 신경 어떤 성형수를 받았던, 신경 차단을 내가 시술을 계속 받던, 그것들을 받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니나 실제로 원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 몸에서 지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신경이 눌러지고 신경이 압박되고 그런 데 있지는 않다라고 어느 정도는 저희가 조금 확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는 계속 받으면 좋죠. 왜냐하면 MRI 상으로 뭐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신 거니까 그렇게 받으신 건 좋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운동센터에서는 나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든 운동이든 이런 맞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그런 것들을 내가 루틴화 시켜서 내 몸을 가장 안쪽부터 균형을 계속 찾아 나가고, 이처럼 몸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계속해서 내가 일어서서도 운동하고, 그리고 부하도 조금 얹어서 몸 신체 조직을 좀 강화시키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다시 부상 없는 이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원 치료는 하되 저랑 같이 오늘 다행히도 어쨌든 일시적일지라도 내 몸에 필요하고 그리고 내 몸에 꼭 맞는 운동들을, 스트레칭을 우리가 다행히 찾았고, 그리고 또 편해지는 경험들을 했고, 엄청 희소식이죠 사실. 근데 뭔가 진짜 신경적인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염증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것들을 해도 사실 통증은 안 잡히거든요. 오히려 양약을 먹고 진통소염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해야지 잡히는 거고, 그것들은.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편해졌다는 건 실제로 신경 압박과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내 움직임들이 좀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미 엄청 아픈 단계면 우리가 막 긴장되면 못 걷잖아요. 더구도 나가고. 이처럼 좀 편해지네. 그 뭔가 자신감이, 미묘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이 좀 회복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좀 자신감이 좀 생기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운동이나 이런 거 좀 여기까지 좀 도와드리고